작년 3월 국가보훈부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외국인을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일하면서 3.1 운동을 도운 호주의 선교사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맨지스, 데이지 호킹 선생인데요. 여성 독립운동 분야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경대 사학과 서경순 강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경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신여학교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디에 있었고 현재 어떤 학교가 되어 있는지요? 일신여학교는 1895년 설립된 부산 최초의 여학교이며 호주 선교부가 세운 한국 최초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초등부에 부산진 일신여학교와 고등부에 동네 일신여학교가 있는데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현재 자천동 부산진 교회 바로 앞에 있고요. 부산시 기념물로서 전시관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1925년에 개교한 동네 일신여학교는 지금의 동네 여중교의 전신입니다. 동네 여고에도 가면 일신관이라는 기념관이 있으며 두 곳의 기념관에는 일신여학교의 변천사와 호주 선교사들의 업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호주의 선교사인 데이지 호킹, 이사벨라 맨지스 그리고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선생 작년 3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는데 일신여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한국에 파송되어 와서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젊음과 일생의 한경기를 아낌없이 헌신하신 세 분의 숭고한 업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이사벨 맨지스 같은 경우에는 1891년 호주에서 최초 한국에 파송된 여sun교사 세 분 중 한 분이며 일신여학교의 창립자이신 일대 교장을 지내셨습니다. 맨지스는 한국 전통 사상에 의해 한국 여성들이 교육에 소외된 점에 착안을 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머니들의 교육에 달렸다라고 하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여성들의 의식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데이비스는 1910년 교육 선교사로 부산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일신여학교의 정말을 지켰던 마지막 교장이었으며 무엇보다 호주의 한국 선교 개척자이신 헨리 데이비스의 조카입니다. 마가렛의 한국 이름은 대마가렛인데 마가렛을 엄차한 마가렛 앞에 붙은 데는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한국 선교하시던 중에 순교하신 큰아버지 선교 정신을 조카인 마가렛이 대신 이어가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호킹은 1916년 1월에 전도 선교사로 부산에 파송되어 왔는데 주중에는 일신여학교 교사로 있었고 주말에는 교회 또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이며 특히 호킹 선교사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한 배일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민들한테 민족의식과 구국정신을 강력하게 심어주셨던 선교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하여튼 세 분 모두 누구 하나 모자름 없이 그러니까 선교 활동 못지않게 정말 이 나라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식 교육을 받게 됐을 때 개척 정신 하나로 지금 일신여학교를 반석에 올려 세우신 분들인데 그 당시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부산 경남의 만세 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3월 3일 경성학생당 대표가 전해준 3.1 만세 운동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문은 부산 지역의 독립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3월 10일 밤에 일신여학교 조경혜 교사의 방에서는 박시영 교사와 여학생들이 모여서 전기를 끄고 모두 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 촛불을 켜서 밤새도록 태극기를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날 3월 11일 밤 8시경에 이들은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태극기를 양손으로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치며 자천동 골목길을 힘껏 달려내려갑니다. 주민들도 이 만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합세하니 부산진 일대는 그 당시 삽시간에 한민족의 우렁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밤 11시경이 되어서 일경들이 출동하여 총칼로 만세 시위 현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만세 시위대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11 만세 운동 소식은 신속하게 일파만파 퍼져서 경남 곳곳에서도 민중의 거센 만세 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용감하게 맞선 이 일신여학교의 독립 만세 시위, 현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3.11 만세 운동은 부산 최초의 3.1 운동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만세 운동의 불씨가 되었으며 더욱이 일신여학교의 여교사 그리고 16세에서 17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점은 3.1 독립운동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만세 운동이라는 호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에 3.1 만세 운동이 서울에서 있었고, 그리고 3월 10일 밤에 일신여학교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교사와 학생들이 전기를 끄고 태극기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나서 3월 11일 밤 8시부터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외쳤고, 일경이 출동해서 만세 시위 현장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동네 장터에서도 그렇고 구포 장터에서도 그렇고 만세 시위가 이어졌고, 당시 일신여학교 선생님과 학생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투옥됐다고 하던데 호주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일신여학교의 여학생들과 여교사님들이 그 일경에게 체포되고 나서 네. 마가렛과 호킹도 그날 밤에 일경한테 근거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전청을 생략해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서와 무예고에 또한 다음날 일경에게 근거되었는데 이 사건을 일본 외무성 기록물에는 마가렛과 호킹은 일신여학교의 교원과 학생의 시위운동을 인솔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근거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민지서와 무예고에는 시위운동에 제공할 태극기를 소각하여 증거 인멸죄로 근거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렛이 호주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내분의 선교사들이 경찰서에서 표현한 이후에도 수차례나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3.11 만세운동 이후에 일신여학교의 호주 여선교사들이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를 구금한 것은 당시 외교상 국제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경이 호주 여선교사들을 근거한 사실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3.1 만세운동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부산에서 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강요에도 좀 저항한 대항주 최초 독립운동가라고 하던데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 전 시기가 됩니다. 네네.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그 본보기를 학교로 삼았고 선교 활동 또한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로 국민의 국가제도이니 불응하면 대교 조치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실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 이사장이 처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선교부에서는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학교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개교를 단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때 호주 선교부는 신사참배 거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개교를 결정했습니다. 1940년대에 호주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나서 동네 일신여학교는 동네 고등여학교로 교명을 개칭해서 개교를 하였는데 이틀 후에 전교생 전원이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논성은 신사참배 반대로 호주 선교사들이 추방된 것에 대하여 일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들이 심어준 항일 정신 표출이었습니다. 일신여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독립 운동가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분 중에서는 전면전에서 맹활약하였던 박차정 지사가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 면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이유가 있었고 호주 선교사 4분의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1일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경대 사학과 서경순 강의 교수였습니다.